성원이 되었으므로 263회 익산시의회 임시 기획행정위원이 제2차 휴일을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읍명동 및 니의 명칭과 구역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후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우씨입니다. 예, 의안번호 제2747호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동, 금강동, 동산동 3개의 법정 등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 의견과 지리적인 위치를 반영하여 마동으로 편입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입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풍경채 아바니티 아파트 부지가 3개의 법정 등에 위치함에 따라 주민의 사용권 일치를 위하여 금강동 42필지와 동산동 3필지를 마동으로 경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풍경채 아바니티 아파트는 9월 초 준공 예정이며 경계 변경 관련 입주민 의견 수렴 결과 총 1566세대 중 850세대가 조사에 참여하였고 참여자 전원이 마동으로 경계 조정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한 건이 있었으나 근본 입법 예고와는 관련 없는 모현동 1가와 2가의 행정구역 조정건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조정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47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읍면동 및 니의 명칭과 구역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익산시 읍면동 및 니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5년 5월 조례 제145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부지가 3개의 법정 등에 위치함에 따라 이를 1개의 동으로 경계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해당 공동주택 익산 풍경채 마동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총 136필지 78,093평방미터 부지에 1,566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가 마동, 금강동, 동산동 3개의 법정동으로 거쳐 있습니다. 전체 부지 중 65%가 마동 부지이며 건설사의 입주 예정자 의견 수렴 결과 총 1,566세대 중 850세대가 조사에 참여하여 참여자 전원이 마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어 마동의 부지 35%를 마동으로 변경하는 건설사의 경계 변경 신청서가 2024년 6월 10일 익산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익산시는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 수렴, 주요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마동 1개 동으로 경계 변경을 결정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의회 상정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사업자의 경계 변경 신청서가 입주 불과 3개월 전에 제출되면서 근본 조례 개정안을 부결할 경우 입주민의 대행정 서비스 이용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바 시의가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익산시는 사업 시행자의 경계 변경 조기 신청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 및 니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그 보고대로 따르면 지금 한 3개월 남겨놓고 지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종종 익산시가 지금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다 보니까 종종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 그 시행자가 그 3개월 남겨놓고 촉박하게 하지 말고 좀 기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인지를 하고 네, 사업 시행자에게 네, 경계 변경에 따른 통합 부분을 사전에 고지하고 신청하기를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몇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는 미리 공지해서 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만약에 이제 마동으로 편입이 이제 1566세대가 편입이 이쪽으로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그 마동이랄지 그다음에 동산동, 금강동 그 인구 편차는 어느 정도 되나? 지금 동지역은 10,000명이 다 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넘는 데가 있는데 편차는 지금 마동이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예, 동산동과 이제 비교는 안 했으나 지금 마동이 대형 아파트가 3군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마동은 커질 갑자기 또 생각이고 커지면 또한 과부하 일어나면 안 되냐? 행정 직원들도 더 이렇게 증원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네, 있으니까 그런 걸 아마 또 동마다 인구 그 세대수 편차를 좀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근데 다양스러운 게 마동이 원래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이 원도심이 이제 도시 재생 사업, 이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도시권 도시화로 많이 변화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방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기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우리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도로명 주소로 그 주소들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그 행정구역이 이제 뭐 동별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도로명 주소로 그 바뀌면서 이 동해 개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제가 예전에도 그 행정지원과에다가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 큰 도로 있잖아요. 큰 대로들, 익산 대로면 대로, 뭐 인북로면 인북로 이런 형태로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행정구역 경계 변경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금 실은 여기 마동 지금 풍경채 같은 경우도 큰 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동산동 쪽에 붙어 있어요. 네.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행정동으로는 마동이 되어 있고 거기에 금강동이 있고 또 동산동이 또 일부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 경계도 나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오늘 이제 그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의견으로 이제 올라온 게 있어요. 제출 의견이 보니까 원광 여자 중학교, 원광 여자 고등학교, 원광 보건 고등학교 부지가 모형동 1가하고 2가 경계에 위치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는 한 학교 부지 내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모형동 1가와 2가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설 관리를 위해서 좀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이게 좀 경계 통합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제도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오임선 의원님 같은 경우도 어양동에 학교가 그런 데들이 있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학교 부지들
경계 안에서 주소가 이렇게 뭐 동경계가 두 군데씩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그 기자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행정구역 경계 변경 자체는 옛날 구 지번 중심으로 도로나 하천 중심으로 돼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으로 됐는데 현재 이제 도로명 주소가 됐고 또 새로 이렇게 앞 건물 학교 부분도 서로 위치가 변동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중복되는 부분, 쉽게 두 개의 동이 중복되는 사례는 일단 해당 학교나 이런 데 동의를 구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변경이 되면 모든 공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정리가 돼서 일단 해당 학교의 동의를 받아서 차후 행정구역 개편 시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그 학교 측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어제도 안 그래도 그 보니까 자료를 달라 그래 봤어요. 익산시 학교 그 중복되는 주소지를 보니까 한 뭐 6개 정도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그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거는 좀 조정을 좀 해주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조기대 회장님께서 그 동으로 너무 이렇게 많은 인구 편차 때문에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마동이 한 10,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0,000명 정도 되는데 동산동이 한 24,000명? 예, 24,000명 정도. 그래서 인구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한 2, 3년 전에 수도산 코하루가 그 입주를 했을 때 마동하고 동산동하고 경계에 있었는데 그 동산동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동산동 인구가 좀 많아졌었는데 이번에 그 인구 편차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대규모 아파트들이 한 3군데 정도 입주를 하게 되면은 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장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읍면동 및 니의 명칭과 구역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안전국장 김영수입니다. 네, 의안번호 제27485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시작일과 중도 위촉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6월 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기능을 주민자치회의에서도 심의 의결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명칭을 주민자치위원장 및 회장 협의회로 변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시작일에 관한 사항과 중도 위촉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원번호 2748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익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9월 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로 일부 읍면동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자치 역할이 강화된 주민자치위가 2020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29개 읍면동 중 2021년 1개소, 2024년 5개소, 총 6개소가 주민자치위로 변경되었으며 실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위원의 위촉일을 매년 1월 1일로 정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시작일과 중도 해촉자의 임기에 관한 혼선을 방지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기위촉된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임기 2년이 경과한 해의 12월 30일까지 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 부칙을 두어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제6항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를 새롭게 신설된 주민자치회장으로 포함하여 주민자치위원장 및 회장 협의로 명명하였으나 협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이미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주민자치협의로 명료함이 입법 경제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수정안 대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로 변경 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익산시 주민자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와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간 통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 검토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네네. 그 내용을 여기 일부 개정 조례안에도 넣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통합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통합 계획 말씀이시죠? 네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별반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도 1조하고 5조에 오류가 있어요.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 법령이 지금 틀리게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 1조하고 5조요.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 일동 주민자치회 그 사무국 업무 현황이랑 제가 이제 이런 자료 몇 개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서 간사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 예. 소정의 급여 개념은 아니지만 소정의 수당 비용이 개념. 수당이 나가죠. 수당 개념으로 한 월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 100이에요? 이제 예산에서 50만 원 나가고 수강료 쪽에서 한 50에서 100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에서 50만 원 하고 수강료에서 걷어진 돈 일부하고 수강료에서 일부를 예. 50만 원을 합산해서 네. 그렇게 해서 1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무 시간이 오후 4시까지. 9시부터 16시까지 이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전체 수당이 50만 원이라고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50만 원에 비해서 근무 시간이 너무 과하게 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거는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그 전에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전에 이 사업과 관련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가 처음 영등 일동이 실시할 무렵에 그 사무국장이 상주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를 우리 예산에 수반해서 편성하려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계속 부결되다가 최근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이제 일자리 정책과 근무할 때도 그쪽에서도 사업을 일주 지원했다가 지적이 돼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무국장의 지역 역할을 하다 보니 비용 급여가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6개소로 이제 늘어났잖아요. 주민자치회가 네, 한 네. 군데였다가 예.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그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랑 위사함과 역할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 있는 의미 있는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좀 다른 그런 요구나 내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에 좀 검토와 고민,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의견 좀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보고 또 행정안전부에도 질의도 많이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교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그 우리 손진영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듯이 그 상위법 관련해서 뭐 성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무튼 뭐 이 변경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주민자치 협의회 네,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과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람료 징수와 사용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 관람 시간에 매표 시간을 추가하여 관람 및 매표 시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 2를 신설하여 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관람료 징수 사항을 정리하여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 2에는 관람료 면제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 3의 징수대장 정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람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을 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49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가람 이병기의 문학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보전, 전시하며 문화, 관광과 체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익산시 가람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년 4월 14일 조례 제1668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무료 관람시설인 가람문학관을 유료시설로 전환하고자 그에 따른 제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익산시는 가람문학관을 비롯해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31개소 무료 공연 시설의 유료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익산시 공공시설 유료화 종합계획을 2024년 2월에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에 가람문학관 유료화를 위해 관람료 징수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관람료는 일반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로 구분하고 단체 및 익산 시민에 대해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44개 국립문학관 중 9개소가 유료 관람시설로 운영 중이며 평균 일반 2,000원, 단체 1,000원, 시민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의 관람료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관람료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관람료 면제, 감경 대상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문학관의 대관 시설인 세미나 시설과 문인실의 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무료 시설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콘텐츠 개선 시설 보완 없이 선 유료화 후 그 수입으로 후 투자를 추진하여 서비스 고급화를 실현한다는 익산시 공공시설 유료화 종합계획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 시 우려는 됩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용 경쟁이 심하거나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공공시설에 대하여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료시설의 유료화 이전에 주민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유료화에 따른 혼란과 민원 발생을 취소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익산시는 사전 공론 없이 조례 개정 및 유료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익산시 가람문학관은 별도로 연도별 관람객이 2022년 6,006명, 2023년 9,452명, 하루 평균 30명 이하 수준이며 그마저도 가람문학관이 2019년 현충 시설로 지정되어 관람객 대부분이 군인임을 감안한다면 유료화로 인해 오히려 일반 관람객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된 가람문학관뿐 아니라 31개 무료 공공시설의 유료화 실시 전에 인프라 구축 및 주변 공공시설 간의 연계 방안과 더불어 주민 의견 수렴과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한편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약칭은 필요한 용어나 문장이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규정한 것이 원칙이므로 안 제21조 1항 관람자와 사용자의 약칭은 각각 제9조와 제15조 2에서 먼저 사용되고 있어 용어로서의 이유 약칭하는 것은 이방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무료화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료화 전환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따로 또 간담회도 하고 얘기를 좀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공영주차장이나 뭐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유료화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루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공통된 의견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가람문화관이나 뭐 왕도역사관, 웅푸인 이런 데는 사실 방문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 게 뭐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본 바와 같이 어찌됐든 시민들하고 공론화랄지 이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그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 관광 가람문학관이나 왕도역사 이런 데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에 투어 패스나 관광 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데가 무료로 한 데는 혜택을 못 보고 유료로 한 데만 지금 혜택을 보기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석박물관하고 포레스트하고 달빛소리 20권 세 군데만 투어 패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유료를 해가지고 그걸 할인해주는, 또 저희 시 뭐 수학여행이나 이런 다양한 관광 상품들 오면 일단 할인 혜택을 다 주니까 그렇지만은 실제 내 시민들한테는 또 50% 혜택이 가고 이 관광 상품으로 연계해서 유료함으로써 다양한 이런 익산시의 관광 상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투어 패스를 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건 맞는데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된 관광 상품을 내놓았을 때 시민들이 찾고 도민들이 찾는 거지, 전혀 준비되지 않고 투어 패스에 거기에 상품 안에 넣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방문하신 분들의 나중에 뒷감당은 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했냐 하는, 또 익산의 이미지만 더 나빠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관광객들을 받을 준비는 좀 해놓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걸 유료화 전환한다고 해서 이걸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부분도 꼭 필요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오늘 올라온 가람문학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오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뭐 시설 관리를 좀 해서 좀 이런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처음 방문하는 익산을 바라보는 분들은 투어 패스를 따라서 왔을 때 처음 방문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첫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한데 예. 전혀 준비되지 않고 유료화만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더 고민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
디자인센터 부설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립자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전북 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2 규정에 따라 전북 디자인센터의 부설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익 증진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익산시 공유자산인 전북 디자인센터 및 완공지식사무센터는 대지 면적 12,734 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8,507평방미터이고 총 주차 면수 94면으로 201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건물 및 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 면수 2%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북 디자인센터 부진의 주차장에 연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총 주차 면수 94면의 2%인 완속 충전기 2기가 설치되며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을 통해 사업자 부담으로 설치됩니다. 이상으로 전북 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65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전북 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 필요성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됨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중 주차 단위 구역의 총수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법 제11조의 3회에 따라 공유자산의 연구 시설물을 축소하려면 시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입니다. 본안건은 시장이 설치한 주차 단위구역의 총수가 94면을 갖춘 전북 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법 제11조의 2 및 제11조 3에 따라 완속 충전시설 2개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연구시설물을 설치하고 5년간 유상 임대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관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전라북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는 제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 대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 대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 제2항에는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서 제시한 충전시설 설치 비율에 관한 부분도 법령과 조례의 충전시설 설치 기준에 부합하여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북 디자인센터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동의안 내용 보니까요. 완속 시설로 지금 설치되었잖아요. 완속 2기라고 써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왜 급속으로 안 해요? 수요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급속을 하는데 여기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이 있고 또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완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급속으로 할 경우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설치자들이 비용 부담은 사업자 부담 아닌가요? 예. 사업자 부담인데 비용이 그 급속으로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 이용료가 더 비쌉니다. 완속보다. 금액 산정하는데. 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로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완속 힘들어하시던데. 아니 근데 이왕 완속도 있고 설치될 급속도 때- 있는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추가로 추후에도 더 이제 원하면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고 그리고 더 원하신다면 그때 또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나중에 5년간 무상임대 한 다음에 1년 연장 가능하고 그때 만약에 요청이 많아서 급속으로 바뀌게 됐을 때도 5년 사용자 1년 연장이 아니고 네, 5년 네. 연장 가능합니다. 5년 연장 예,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나중에 쓰다가 급속으로 바꿔야겠다 싶을 때도 사업자 부담을 할 수 있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때 할 수 있어요? 이왕 할 때 급속한데 완속한데 이렇게 해도 좋을 법도 한데 어떤 분들은 급속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 보여서요. 네. 저는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안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주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디자인센터 부서주차장 전기차 충선도 설치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안번호 제666호 익산시 민원콜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민원콜센터는 2009년 12월 1일 개소하여 익산시 대표번호 1577-0071 통한 다양한 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상담 처리하고 있으며 홀몬 어르신 안심콜센터, 축제 사전 안내, 시정 소식 안내 등 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콜센터 상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연 5회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만족도 결과 평균 93% 이상으로 만족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익산시 민원 콜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민원 콜센터 위스탁 계약 기간이 2024년 10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른 익산시 민원 콜센터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한 익산시 민원 콜센터 운영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민원 콜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66 2024년 7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성 검토입니다. 2009년 8월 19일부터 민원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최초 민간위탁 후 8회에 걸쳐 의회에 위탁 동의를 거쳐 민간업체 공개 모집 또는 재위탁 형태로 운영해 왔으며 위탁 기간 만료 전에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민간 콜센터 전문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의미와 익산시 사무 위탁 조례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만료 90일 전까지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타당성 등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사무 위탁률의 제27조에 따라 시장은 위탁 사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는 민원 콜센터에 대하여 2024년 5월 23일 성과 평가를 실시한 바 최상위 등급인 우수 등급으로 평가하여 7월 17일 의회 결과 보고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민원 콜센터 만족도 자체 평가는 2022년 92.5%, 2023년 93.1%, 2024년 상반기 93.9%로 나타나 매년 만족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은 장기간 위탁 운행에 따른 노하우 축적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민간 위탁금 산정은 운영 부분 인건비와 통신 부분 시스템 임차비로 분류하고 2년 2개월간 각각 11억 700만 원, 9,500만 원, 총 12억 2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예측되며 위탁금 95%를 차지하는 인건비 부분에서 센터장은 2024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상담원 9명은 익산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직책별 차등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익산시 사무위탁률의 제26조의 근거에 실시한 위탁 사무검사 결과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소홀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으며 2023년도에는 민원 콜센터에서 직장 내 갈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어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익산시는 향후 민원 콜센터 위탁 관리 강화 반항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익산시 민원 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기한 만료 전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민원 편익 도모와 행정 서비스 질 향상 등 안정적 상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민원 콜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보다는요. 어제도 제가 그 업무 보고 할 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로운 위탁 기관이 어디가 선정이 되든 간에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것을 제가 주문하고 제안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근무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야 시민들을 상대하는 그 응대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일차적인 목표는 그 시민들한테 좀 더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그 복지나 또 근무 여건 개선은 여러 가지 아젠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신경을 썼고 15년간 이제 퇴직자가 8명 정도뿐이 안 나왔다는 것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근무자들의 복지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찰 시에는 어떻게 되죠? 예전 거 보니까 유찰된 사례도 있어 보이던데. 이래 유찰이 되면은 재입찰하고요. 재입찰에서도 없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저희들 이 원가 구성을 보면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윤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하겠다는 업체가 그 15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새롭게 막 경쟁을 하고 이런 관계는 거의 한두 번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원가 구성을 할 때 그 인건비 위주고 그 위에는 뭐 이윤 정도 이제 법적으로 보장한
뭐 그 정도만 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는 안 나오고 있을 거고, 이번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업체는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단독 입찰이 되지 않는가 예상은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뭐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서 좀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업체가 약간의 기술 점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가지 않나요? 배점할 때. 그 뭐 기존 업체에 대한 우선권은 별도로 그 채점의 평가에 반영은 안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 기존 업체들이 이 업무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제안 설명할 때 경쟁력은 좀 더 높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위에서 당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업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수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작년에 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1년으로 했잖아요. 그동안은 뭐 1년 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1년 한 이유. 근데 그건 해소가 뭐 다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작년에는 이제 아까 손진영 의원님 그 내부적인 직원 퇴직자가 네. 그 근무 여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 일을 제기를 많이 했고, 네. 저희가 그래서 일단 자체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네. 그래서 회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검토했을 때 이건 좀 명확하지 않고 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추가 그 고발이나 이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고용노동부에서도 기존에 그 퇴직자가 신청을 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합해서 조사를 했는데 올 2월에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또 말씀하신 대로 좀 이따 관리에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고에. 예.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올해는 2년 2개월이 길어졌잖아요. 예, 네, 그 예.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이 예산상이 좀 문제가 좀 문제 있어서 12월 예. 말까지로 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12월 1월 말까지? 1일부터 새롭게 하려고. 예, 새롭게 그 12월 말까지 해서 그렇게 하시려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이 차수를 좀 맞춰주려고 네, 예. 2개월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했습니까? 예. 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조기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원님, 저기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예. 여기 신청사가 지면 민원 콜센터는 이사 안 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항등에 그 옥상에 있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가건물에 있다 보니까 관리할 때마다 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사에는 자리가 없고, 저기 지금 건설국에 있는 자리가 조금 일부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 갖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쪽에 자리 좀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쪽을 다 쓰지 말고 같이 좀 나눠 쓰는 방향으로 해서, 또 거기 그 저희가 가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막 좀 환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좋은 환경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옥상이라 아무래도 환경이 좋지 않고 또 예, 그렇습니다. 항등 그 청사도 그 이제 콜센터가 오는 바람에 그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3기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청사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한번 검토 좀 일단은 해서. 이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여유 있게 다니기 위해서 주차장도 좀 확보되고 이런 걸 찾아보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릉리 주차장도 좁은데 예. 민원 콜센터에서 주차장도 또 거기서 예. 찾는 대수가 솔찬하다고 10명이면 벌써 그렇죠. 여러 10명이 명이 열 가만 대가. 오면 공간이 있으면 좀 검토하셔서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추가 의견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종종 민원 콜센터에 저도 그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민원 응대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전화를 걸 때가.
근데 주로 바로 이제 설명을 잘 해주는 경우도 있고 바로 시청 당직실로 연결하는 경우도 좀 있다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위탁을 하는 기관이고 또 공개 입찰을 하고 있고 새로운 계약을 어느 업체와 맺게 되더라도 새로운 그 직원 교육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싶습니다. 새로 그 기관이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재위탁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원 교육이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 번 더 추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성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민원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및 5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